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들의 만성질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사회에 요구되는 보건의료체계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노인의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지난 2006년에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복합 만성질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2개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18.2%였으나 2012년에는 27.2%였고 3개 이상은 7.3%에서 16.6%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노인 중에서도 연령에 따라 건강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5세에서 74세 노인 중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은 36.7%인 반면 75세 이상 노인 46.5%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10명 중 1명의 노인은 제 시기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료 이용 접근성 확보, 통합적 의료 관리 등 치료 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한국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는 증가하는 노인의 수만큼 노인의 건강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의료 체계가 필요할 때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사회복지사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기지방청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양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폭행 당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고 이후 피해자 어머니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복지관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범행을 발견했고 이른 시일 내에 피의자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숨은 공직자에게 매년 수여되는 청백봉사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김한경 기자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매년 지방행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청백봉사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40번째를 맞이하는 청백봉사상은 15개 지자체 심의를 통해 공개검증 절차를 거친 후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주민 불편과 아픔을 해소하는 데 앞장선 수상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상은 주민이 주신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상으로 제가 더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라고 주신 상으로 알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공직자 노릇을 잘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롭기 위해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복지 앤 헬스케어 전시회인 샌덱스 2016이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 전시장에서 시니어 리빙과 복지 헬스케어 전시회인 샌덱스 2016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샌덱스 2016 전시회에서는 중장년층과 노인 등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전시회와 함께 일자리 박람회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전시회에서는 정부기관의 사회복지 사업과 캠페인을 알리는 부스가 준비됐고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체들의 구매 상담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경상남도가 장애인 부부 9쌍이 함께하는 제18회 경남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평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온 장애인 부부 9쌍이 화촉을 밝히고 인생의 행복한 새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9쌍의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장애인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주어지는 경남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장애인 육상연맹과 의정부 장애인복지관이 제10회 전국 어울림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축제의장이었습니다. 김한경 기자입니다. 전국 어울림 마라톤 대회가 1,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의정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전문 체육 선수가 스포츠로 하나 되는 축제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솔직히 장애인분들이랑 어울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마라톤 경기에 참여해가지고 장애인분들에게 서로 힘이 되면서 같이 달리고 싶어서 하게 됐어요. 지난 2006년에 시작해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는 레이싱부, 생활용 휠체어부 등 9개의 세부 종목으로 치러졌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서로 화이팅하면서 또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고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같이 가니까 끝까지 가겠더라고요. 한편 개그맨 배동성과 탤런트 임성민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현영과 헤이미스 등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에서 제2회 장애인 한마음 스포츠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습니다. 경북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장애인 한마음 스포츠 대회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약 1,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장애인 탁구 종목과 파크 골프 등 5개 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스포츠 대회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상담과 의료 상담 등도 함께 열렸습니다. 경기도에서 다문화 청소년과 중도 입국 청소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다문화 학생 말하기 대회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정체성 확립과 자존감 회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국어로 꿈과 미래, 친구, 내가 생각하는 세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이 되면 원룸이 밀집한 지역이나 어두운 골목은 이 마음 놓고 다니기 두려울 때가 있는데요. 이 경기도의 환경 디자인 사업을 통해 이 낙후된 다세대 밀집 지역이 안심 동네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의 한 마을.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좁은 골목을 사이로 모여 있는 이곳에는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공간이 많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동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셉테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안전 컨트롤 타워가 생겼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소형 리모컨 하나로 손쉽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쓰러졌다. 어디 다쳤다. 근데 내가 몸을 못 가둔다. 정신이 없다 할 때 이걸 꽉 누르면 아주 편리할 것 같은데 이게. 거리 곳곳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비상벨도 설치됐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센터와 즉시 연결되고 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 경찰관을 호출 중입니다. 이런 스마트 위치 시스템과 함께 여성 안심구역도 지정돼 든든한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고 낡고 성능이 좋지 않은 방범용 CCTV도 정비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일터에서 귀가를 할 때 늘 불안했거든요. 이제는 거리가 환해지니까 그리고 여기는 안심마을하고 또 군데군데 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늦게 와도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이 놓이고. 안양시와 고양시의 경우 지난 2014년 셉테드를 접목하고 난 뒤 실제 범죄 발생률이 28%나 줄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범죄로부터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과 섬세한 정비를 접목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이 주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동네를 지켜주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늦가을 전국자원봉사연맹이 독거노인들과 함께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줄지어 유람선을 타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타는 유람선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전국자원봉사연맹은 지난 4일 독거노인 192명과 함께 유람선을 타고 특별한 효도 관광을 떠났습니다. 어르신들은 유람선의 바깥 풍경을 감상하고 연맹이 제공한 점심을 먹으며 여행의 설렘을 즐겼습니다. 특히 연맹은 이날 미리 찍어 놓은 62명의 영정사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사진을 받은 어르신들은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신기한 듯 쳐다보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용팀의 공연과 마술쇼, 축하 무대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한 유람선 관광은 1시간 40여 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만 12세 이상 여성 청소년들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부는 1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무료 지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는 지역 보건소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창립 111주년 기념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연차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창립 111주년을 맞아 인도주의 적십자 이념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대회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천한 공로자에게 포상과 적십자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설린대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지역에 위치한 한 요양원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학생들과 지도교수는 노인들에게 재활운동과 치매 예방체조,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한편 설린대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지역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수시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호남방송이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광주시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과 지역사회 공익사업 등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복지TV 호남방송 김우열 대표이사는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웅변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과 평화통일, 에너지 절약 등 4가지 주제 발표로 열린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웅변가들의 뜨거운 경쟁을 펼쳤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청 광장과 주변에서 서울 김장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김장문화제에서는 김장 명인들의 김장 담그기 비법 전수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김장문화제는 올해로 3회째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지진,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대처법을 몸으로 익힐 수 있게 하는 안전문화 체험 행사를 용인시청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16 의정부시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가 경기 북부청사 잔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자, 우리 손을 잡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의정부시와 의왕시 등 60여 단체가 참여해 생산 물품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행사 수익금 일부는 장학기금과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영주시가 소백산 여우 생태관찰원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생태관찰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토종여우 복원을 위해 영주시가 부지 제공과 시설을 조성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기술원이 운영하는 야생동물 복원 시설입니다. 대학성 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날씨만큼이나 수험생들과 가족 모두가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일 텐데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만큼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건강과 체력 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